당신이 늘 피곤한 이유, 사실 일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알람을 몇 번이나 미루다가 겨우 눈을 떴는데도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말에 분명히 쉬었고 잠도 평소보다 더 잔 것 같은데 거울 속 내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이고 표정은 축 내려가 있고 마음은 이미 하루를 포기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지쳐 있을까? 무슨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피로의 이유를 거창한 데서 찾으려 합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집안일과 육아, 공부와 미래 걱정 때문에 그런가? 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생에 큰 과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요. 물론 그런 요인들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를 진짜로 지치게 만드는 건 꼭 그런 눈에 잘 보이는 큰 사건들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넘어가는 작은 습관들,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방치해둔 관계들, 다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받아들인 삶의 방식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유튜브를 볼 때만 닳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앱들 때문에 서서히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에너지도 눈에 띄는 사건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잘한 것들에 의해 하루 종일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문제는 그런 누수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삶의 기본값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이런 거지 뭐. 다들 이렇게 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특히 한국 사회는 빠르고 촘촘하고 서로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조용한 에너지 도둑들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매일 우리의 정신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7가지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쁜 습관 버리세요 정도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에너지가 어디서 새고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도 SNS일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틱톡, 커뮤니티를 열어봅니다. 처음엔 단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잠깐 머리를 식히기 위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10분, 20분, 30분이 훌쩍 지나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타인의 삶을 구경합니다. 누군가는 멋진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고 누군가는 새로 산 자동차를 자랑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승진 소식을 올립니다. 예쁜 집, 깔끔한 책상,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 퇴사 후 연봉 3배 찍었습니다 라는 성공 스토리까지. 화면을 내릴 때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이에서 내 일상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저 사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뒤에는 분명히 고단한 현실과 고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건 아주 작은 일부라는 것.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여기지? 나는 왜 저 정도도 못할까? 내 인생만 멈춰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슬며시 올라오죠. 이게 바로 비교라는 이름의 조용한 에너지 도둑입니다. 더 위험한 건 이 비교가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몇십 번씩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스크롤 한 번 할 때마다 누군가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고 그걸 내 날 것 그대로의 일상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매번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나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뒤처져 있다는 결론을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그 결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누군가의 삶을 구경했을 뿐인데도 이상하게 지쳐버립니다. 이 SNS 비교의 무서운 점은 딱히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본 건데 뭐 다들 보잖아? 하면서 넘기죠. 하지만 매일 몇십 번씩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엄청난 에너지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교하게 만드는 계정을 과감하게 언팔로우하거나 최소한 뮤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선이죠.
두 번째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건 인간관계에서의 정서적 피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대할 때 그래도 사람이 정이지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끊지 못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힘들 때는 아무 시간대에나 연락해서 하소연을 쏟아내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연락을 해도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사람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들, 이런 관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나 말고 들어줄 사람도 없을 텐데 이 사람도 힘드니까 그러겠지.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라면 서로의 에너지를 조금씩 채워주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지고 그래도 힘이 난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만나고 나면 항상 지치고 답답하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어딘가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꼭 거창한 이별 선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만의 경계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전화에 모두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번 긴 하소연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까지 무리해서 돕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함께 있을 때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는 겁니다. 관계는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 삶의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수록 누구에게 시간을 쓰고 누구에게 쓰지 않을지에 대한 기준도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 에너지 도둑은 알림과 즉각 반응 습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알림을 받을까요? 카카오톡, 단체방, 업무 채팅, 메일, SNS, 각종 앱의 푸시까지. 그리고 그 알림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누군가의 메시지가 도착하면 먼저 이것만 보고 다시 집중하지 뭐 하면서 손이 자동으로 휴대폰으로 향합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방해가 생각보다 훨씬 큰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집중해서 일을 하다가 한번 방해받으면 다시 그 전의 몰입 상태로 돌아가는데 평균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런 방해가 수십 번 반복된다면 실제로 깊이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은 거의 남지 않게 되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지? 계속 바빴는데 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쁘긴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도 못한 느낌.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빠른 응답을 미덕처럼 여기는 문화가 강합니다.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는 사람을 성실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답이 늦으면 왠지 조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알림이 오면 바로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스스로에게 걸어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몇 분, 몇 시간이 늦어지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생명이 달린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일들은 조금 나중에 답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알림에 즉각 반응하는 습관 때문에 정작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에는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 소모 지점은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 루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걱정을 거의 취미처럼 합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걱정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조심하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선을 넘어가면 걱정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소모로 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난다 하더라도 처음 상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서 수십 번씩 최악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놓고 그때마다 실제로 겪는 것처럼
긴장하고 불안해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금의 평화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죠. 잠들기 전에 머릿속이 시끄러워서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도 중간에 깨서 다시 같은 생각을 반복할 때 우리의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안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습을 통해 걱정과 준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서 가슴만 답답해지는 상태는 걱정일 뿐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묻고 작은 행동으로 옮겨보는 순간, 그건 준비가 됩니다. 에너지는 걱정했을 때가 아니라 준비했을 때 비로소 내 편이 됩니다. 걱정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마음속에서 맴도는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고 그중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알아차렸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5번째로 살펴볼 것은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그때 제대로 시작할게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예쁜 운동복과 좋은 운동화를 먼저 사야 할 것 같고, 공부를 하기 전에 책상부터 완벽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고,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하려면 장비와 아이디어가 완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완벽한 순간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준비만 하다가, 고민만 하다가 몇 달, 몇 년이 흘러버리기도 하죠. 완벽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의지가 강해 보이고 기준이 높은 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어설프게 했다가 욕먹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은 사실 두렵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미루기가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갉아먹을까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다니고 언젠가는 해야지 라는 부담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라는 자기 비난이 따라붙으면서 에너지는 더 빠르게 고갈됩니다. 6번째 에너지 도둑은 과한 해명과 설명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난히 서로의 선택에 대해 많이 묻고 또 많이 평가합니다. 직장을 옮기면 왜 옮겼어? 문제 있었어? 라고 묻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거야? 라고 묻고, 아이를 낳으면 둘째는? 라고 묻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꿔도, 취미를 바꿔도, 사는 동네를 옮겨도 우리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물론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하는 사람에게는 내 선택의 배경을 나누는 것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 비교, 평가에서 시작된 질문들까지 모두 일일이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괜히 오해하면 어쩌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지나치게 많은 설명을 쏟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신 에너지는 또 한 번 소모됩니다. 설명은 관계 유지의 의무가 아니라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만 쓰는 선물 같은 자원 정도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대화들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되지 않은 물리적 디지털 환경이 조용한 에너지 도둑으로 작동합니다. 책상 위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영수증과 메모지, 언젠가 읽어야지 하고 쌓아둔 책들, 필요 없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냥 모아둔 물건들, 폴더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뒤죽박죽 섞여있는 컴퓨터 파일들, 중복된 사진과 의미 없는 캡처들로 가득 찬 갤러리까지. 이런 것들은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우리 뇌에게는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리해야 한다. 나중에 한번 정리하자. 언젠가는 처리해야 한다. 이 언젠가의 목록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한번 마음 먹고 책상 위를 정리하고 자주 쓰는 것만 남기고 오래된 파일들을 과감하게 삭제해보면 그 순간 느껴지는 가벼움이 있습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생각도 정리되고 시야가 맑아지면 마음도 조금은 맑아집니다. 그래서 정리는 단순히 깔끔하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에너지 회복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방 하나, 서랍 하나, 폴더 하나만 정리해도 생각보다 훨씬 큰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래, 적어도 이 한 구석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면서 삶이 완전히 엉망인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모두 거창한 삶의 사건이 아닙니다. SNS를 보는 습관, 인간관계를 대하는 방식, 알림에 반응하는 태도, 걱정을 다루는 방법, 시작을 미루는 마음, 나를 과하게 설명하려는 습관,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환경. 이 모든 것은 너무 일상적이라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요소들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내일부터 SNS도 끊고, 관계도 정리하고, 알림도 다 끄고, 걱정도 안 하고, 완벽주의도 버리고, 집안도 싹 치우자라고 마음먹으면 며칠 가지 않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럼 또다시 나는 왜 이것도 못 지키지? 하고 자책하게 되고 그 자책이 또 하나의 에너지 도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이야기들 중에서 이게 특히 내 얘기 같다 하고 느껴지는 것 딱 하나만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아주 작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1시간 전에는 SNS를 보지 않겠다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용 알림을 꺼놓는 연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의 연락에 오늘은 단 한 번만 정중하게 거절해 볼 수도 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것들 중 단 한 묶음만 버려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진짜로 바꾸는 건 언제나 작은 변화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 아주 조금 덜 비교하고, 아주 조금 덜 걱정하고, 아주 조금 덜 즉각 반응하고, 아주 조금 더 나를 지켜주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어제보다 단 1%만 덜 소모되는 삶을 선택해도 그 1%가 1년, 3년, 5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지금의 당신은 많이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평가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아주 작은 결심 하나만 덧붙여보세요. 그 누수 지점을 오늘부터 조금씩 막아보자.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를 조금만 더 믿어봐도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버텨왔고, 충분히 노력해왔고, 충분히 애써온 사람이니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수없이 고민하고 견뎌낸 시간들이 당신 안에는 분명히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그 힘을 온전히 소진시키는 대신 지키고 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볼 때입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삶이란 게 거창한 성공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들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걸 언젠가 아주 선명하게 느끼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당신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어도 조용하지만 단단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에너지 도둑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조용히 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는 당신이라면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입니다.